2014 문장의 소리 특별 공개방송 시와랩의 전격 소통작전 제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꽃피는 서울의 중심부 남산 국악당이고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순서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자리해 주신 게스트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부에 걸쳐서 진행이 될 텐데요. 1부에 함께해 주신 분들은 김근 시인, 배수연 시인, 래퍼 JJK 그리고 김봉현 대중음악평론가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과 이 현장에 방문해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각자 잠깐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맑을 줄 알았더니 약간 흐린데 흐려서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술 생각도 좀 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뭐 시와 랩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이 방송을 하게 됐는데 내내 즐겁게 노는 기분으로 이렇게 보시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시 쓰는 김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쓰는 배수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떨리는데요.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중음악에 대해서 열심히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있는 김봉현이라고 하고요. 예, 뭐 이 라디오 계속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한 10개월 동안 거의 이제 문장의 소리 역사상 최장 기간의 개인 코너를 이제 진행하면서 열심히 시와 랩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제 작년부로 그만뒀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나오게 됐고, 예, 뭐 언젠가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까 뭐 사람 인연이라는 게, 예, 오늘 뭐 즐겁게 뭐 하고 가겠습니다. 네. 네, 저희도 너무 아쉬웠고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만나는 건 아니고 딱 2회만 그냥 가끔씩 오래 봅시다. 가끔씩. 예, 그러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래퍼 JJK라고 합니다. ADV라는 랩 크루를 이끌고 있고요. 또 길에서 즉흥 랩을 즐기는 한 명의 래퍼로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멋진 시를 전달받아서 그것을 즉흥 랩으로 풀게 될 거예요. 정말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제 머릿속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즉흥적으로 풀어낼 거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게 될지는 여러분들과 재밌게 즐기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래퍼가 참석해 주셔서 그런지 일단 소개할 때부터 벌써 라임과 톤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생동감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번 공개 방송은 삼진날 풍습을 되살려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삼진날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저도 굉장히 생소했는데요. 바로 음력 3월 3일을 말합니다. 양의 수 3이 두 번 겹치는 이날은 풀이 돋고 꽃이 피는 봄 기운이 가장 충만한 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삼진날에는 봄에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와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바로 이 삼진날에 유생들이 모여서 시를 지으면서 풍류를 즐기는 시회가 성행했다고 하는데요. 문장의 소리에서 바로 이 풍습을 재해석해서 시와 랩의 전격 소통 작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와. 네, 오늘 또 이 네. 자리를 위해서 이 김근 시인과 배수연 시인이 저희를 위해서 신작시를 한 편씩 써주셨고요. 또 김봉현 대중음악평론가 문장의 소리 한때 터줏대감이었죠. 지금 이제 말뚝 빠졌는지 알았는데 김봉현 대중음악평론가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 또 JJK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프리스타일 랩을 선보이실 겁니다. 그나저나 봉현 씨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간에는 문장의 소리를 떠나서 눈물 바다 속에서 지냈다는 얘기가 있던데. 눈물로 샤워를 했죠. 네. 네. 어떤 노래처럼. 네. 그렇게 근데 항상 열심히 지내고 있었고, 근데 그 후로 사실 문장의 소리 듣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듣지는 않았는데 뭐 내 빈자리가 크구나. 뭐 이제 트위터로 많이 이제 뭐 아쉽다. 진짜로 제가 제 이름 검색해 보거든요, 항상. 그래서 하루에 김봉현 3번씩 씨가 하신다고. 예, 빠져서 굉장히 아쉽다는 이제 트윗이 있어서 제가 리트윗하고 이제 뭐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바쁘게 지내고 있었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새 책이 나왔어요. 네, 일곱 번째 제가 그걸 저의 일곱 번째 여쭤보려고 단행본. 그 눈물 나와서, 속에서 지내는 네. 그 시기를 오히려 창작으로 승화시키셨다고. 그렇죠. 이제 예술가에게는 이제 어떤 개인의 비극이 이제 예술적 원천이 되니까 그런 걸 다 쏘아 부어서 이제 7번째 단행본을 냈고요. 네, 힙합 블랙은 어떻게 세계를 점령했는가라는 책이 시중에 있으니까요. 네. 역시 깔때기 김
네. 네. 절대 자기 자랑을 빼놓지 않는 깔때기 김을 만났고요. 사실 이 시와 랩의 전격 소통 작전이라는 이 명칭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문장의 소리는 시에 있는 라임과 랩에 있는 라임이 공통점이 많다는 생각을 해서 작년에 한 10개월간에 걸쳐서 김봉현 씨의 설명을 통해서 시와 랩 사이에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시와 랩이 운율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표현하는 방식에서 시는 굉장히 좀 책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학적이고 좀 정적이다면 랩은 같은 라임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간극도 좀 좁혀보고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했습니다. 오늘 자리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도 될까요? 예, 약간 불안전한 것 같아서 설명이. 역시 도와주는 시와 랩의 전격 소통 작전이라는 이 브랜드가 사실 김경주 신, 이 방송에 이제 PD를 하고 계시는 김경주 시인과 저의 어떤 두 명의 프로젝트였는데요.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이제 김경주 시인과 같이 그런 작업을 했고, 말 그대로 이제 시와 랩이라는 것이 전혀 무관하거나 동떨어져 있지 않다. 어떻게 보면은 한 뿌리에서 나온 배다른 형제일 수 있다라는 공감대가 있었고요. 예를 들면은 랩에서 끝말 맞추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라임이라는 개념이 그 영미권의 문학이죠. 영미권의 시의 라임 개념에서 파생이 된 거고, 여러 가지로 기존의 설명적인 산문과 달리 압축적인 운율과 그리고 은유, 상징 이런 표현적인 면에서 시와 랩이 상당히 닮아 있고 실제로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왔다라는 어떤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와 랩의 전격 소통 작전이라고 해서 작년에 이 문장의 소리는 아니지만 작년에 어떤 한 공연을 또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시를 랩으로 개사를 하고 거기에 새로운 음악을 덧입혀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기존 래퍼의 가사를 그냥 그 텍스트만을 가지고 시인이 낭독을 하고 그러니까 즉 음악이 아니라 그냥 시인의 목소리만의 힘으로 낭독을 했을 때 이 랩 가사의 문학성이라는 게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러한 실험적인 것들을 했었는데 그 프로젝트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 저희가 시와 랩을 연이어서 청해 들을 텐데요. 그 전에 JJK님께 하나 여쭙자면 평소에 가끔씩 시는 읽어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아, 네. 이런 자리에 나와서 답을 하기 참 민망스럽지만은 찾아서 읽지는 않습니다. 네. 네, 찾아서 읽지는 않지만 그냥 접하게 되는 경우는 많죠. 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기억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읽고 감동받고 또 영향을 받고 그러고는 하죠. 이번 행사에 섭외를 받았을 때 네네.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좀 전에 김봉현 님이 말씀해주신 그 행사를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이런 프로젝트가 또 있구나라고 이제 기억을 다시 떠올리기는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즉흥 랩에 초점을 맞추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되게 신선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첫 번째 시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김근 시인님, 이걸 위해서 또 이렇게 시를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마음으로 쓰셨습니까? 글쎄요. 작년부터 사실은 쓰기 시작한 시가 있었어요. 네. 작년에 너무 힘든 마감을 한번 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좀 어깨에 힘을 좀 풀고 시를 써보자 했는데 작년에 완성을 못하고 이 섭외가 마침 들어와서 풍류, 봄 이런 분위기의 시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 제작진에서 요청이 와서 이번에 완성하게 됐죠. 예. 네. 그러면 이번에 완성한 작년부터 마음속에 있었으나 이제 뒤늦게 만개한 제목이 당신의 날씨. 네. 네, 김근 시인의 목소리로 낭독을 듣고 연이어서 JJK의 프리스타일 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날씨. 돌아누운 뒤통수. 점점 커다래지는 그늘. 그 그늘 안으로 손을 뻗다 닿을 수는 전혀 없어. 나 또한 돌아누운 적 있다. 서로가 서로를 비출 수 없어. 나 또한 그만 눈 감은 적 있다. 멀리 세월을 애돌아 어디서 차고 매운 바람 냄새 훅
끼쳐올 때 낡은 거울에 먼지 얼룩짐에서 울고 있다고 당신의 기별은 오고 갑작스러운 추위에 무늬를 헤아려 되비추는 일마저 흐려진 아침 하얗게 서리 앉은 풀들의 피부에 대해서 안부를 묻는 일도 간밤 산을 내려와 닭 한 마리 못 물고 간 족제비 허리 그 쓸쓸히 휘었다 펴지는 시간의 굴곡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일도 한 가지로 선득한 빈 방에 윗목 같을 때 매양 그러기만 할 때 눈은 내려 푹푹 쌓이고 쌓이다 나도 당신의 기별도 마침내 하얘지고 그만 지치고 지치다 봄은 또 어른거리는 들판의 주름으로 와서 그 주름들 사이로 꽃은 또 가뭇없이 쳐내리고 꽃처럼도 나비처럼도 아니게만 기어이 살아서 나 또한 뒤통수 그늘 키우며 눈 못 뜨는 세월 당신은 또 무슨 탁한 거울 속에서나 바람 부는가 늙고 늙는가 문득 그렇게 문득만 묻고 물은 적 있다 잊고만 있다 Yeah. Check it out. 세월은 모든 것을 다 깎아 내려간다만 너와 나의 이기심마저도 깎아내리지는 못하나 봐. 나는 앞만 보고 걸어간다고 생각했다만 너와 나는 같은 길 위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간다 생각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단 걸 생각이 날 때는 나는 그냥 등을 돌아 누운 너의 등을 바라보며 나는 슬픔을 느껴 보이는 너의 뒤통수 보이는 너의 등 넓어지는 그늘 그 사이로 손을 뻗어 아무리 뻗어 또 너의 어깨를 잡을 수 없는 내 손이 그냥 슬퍼져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 나는 너의 기별에 훌쩍거리는 그 눈물 소리를 기별으로 알아듣고 나는 너를 잡으려 하지만 잡으려 할 수 없음에 나는 그냥 돌아 눕고만 해 Damn. 진짜로 이렇게 진짜로 진짜로 이렇게 진짜로 진짜로 이렇게 진짜로 Yeah, 난 알 수 없어 당신의 날씨를 돌아 누운 등 그 뒤로 이어지는 당신의 날씨를 나는 알 수가 없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하는 건지 당신에게 상처뿐인 단어를 계속해서 던지고만 해 던져지는 상처뿐인 단어 그 둘이 부싯돌처럼 부딪힐 땐 번개 일듯 번개가 떨어질 때 당신과 나의 맞잡은 손 떨구지 않고 같이 맞아야 하는 거였는데 우린 손을 놔버려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지 우리의 갈피 잡지 못하는 우리들의 등은 마주해야 하는 건 당신의 얼굴의 시선인데 왜 나는 이렇게 도대체 등을 돌렸는지 후회 끝없는 후회 하지만 그 후회마저도 나를 지치게 만드네 또 지치고 아무리 지쳐도 돌릴 수 없는 이 생각들 어쩔 수 없어 보이는 건 너의 등과 너의 날씨뿐 Yeah Fade out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김근신의 낭독과 JJK님의 멋진 프리스타일 랩이었습니다. 먼저 프리스타일 랩이 끝났으니까 그것부터 잠깐 얘기하고 다시 김근신의 시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죠. 사실 당신의 날씨 이 오리지널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다 한번 들으셨잖아요. 그러고 이제 프리스타일 랩을 JJK님이 하셨는데 사실 텍스트가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영감을 받아서 자기가 즉흥적으로 이제 플레이를 한 거거든요. 어떤 영감을 받으셨는지요, JJK님? 네,
뭐 저는 이거를 읽었을 때 물론 작가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경험을 통해서 썼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이거를 읽었을 때 랩이라는 건 사실 그래요. 랩을 작사할 때 가장 기본적이 되는 거는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내가 느끼고 경험한 것을 진실되게 쓰느냐 안 쓰느냐가 그 랩 그러니까 MC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이 시를 읽었을 때 이제 제가 지난 처음 이 두 줄 돌아놓은 뒤통수와 점점 커다래지는 그늘 그 그늘 안으로 손을 뻗다 닿을 수는 전혀 없어 나 또한 돌아놓은 적이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상황 아래서 이어지는 이런 그 날씨를 가져온 표현들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되게 멋있게 왔었거든요. 근데 즉흥적으로 랩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멋들어진 표현들을 즉흥적으로 뽑는 거는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었을 때 저의 예전에 갖고 있었던 이 뭐라 그럴까 손을 뻗어서 닿고는 싶지만은 그 닿으려고 하는 그 손마저도 되게 그냥 슬프고 지치기만 하고 그 돌아누운 그 등이 그냥 마냥 슬퍼서 그 지친 마음에 나조차도 등을 돌아누운 그 기억이 있어요 제가. 네. 그래서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 그냥 그거를 즉흥적으로 그냥 풀어내봤어요. 네. 근데 이게 즉흥적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들으면서 랩은 정말 이 박자와 라임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다 지키면서 이걸 다 쏟아내는데 야 이게 정말 이걸 말하면서 동시에 이게 떠오르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 느꼈냐면 시인들이 이제 물론 시는 노래고 낭송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는 이제 우리가 손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래퍼는 말하는 시인이고 시인은 손으로 쓰는 시인이다 이렇게 뭐 느꼈는데요. 김근 시인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예, 저도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지금 그 랩 하실 동안에도 그런 경험들 속에서 나오는 어떤 네. 감정들이 느껴졌는데 결국 시를 읽는 이 일은 결국 시를 자기가 다시 쓰는 일이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그 두 줄 그리고 그 시에서 떠오르는 감정들을 개인적 감정들과 이렇게 버무려서 그런 경험들과 버무려서 다시 이렇게 랩으로 창조하는 일이 결국 시를 아주 가장 잘 읽는 방법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만족하신 거네요.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훈훈하고 좋네요. 제가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일단 좀 소개가 늦었는데 JJK님을 좀 소개해드리면 뭐 이제 우리나라의 래퍼들이 많지만 그 지금 보여주신 뭐 프리스타일 랩 혹은 즉흥 랩이란 카테고리가 있는데 랩에서 말 그대로 자유 연상에 의해서 즉석으로 이제 내뱉는 랩의 한 방법인데 그 프리스타일 랩이라고 했을 때 이제 한국 래퍼 중에서 뭐 한 몇 손가락 몇 손가락 정도도 아니고 뭐 손바닥의 절반 안에도 드는 네. 그렇게 떠올릴 때 그게 뭐죠? 예. 손바닥의 절반? 편집하고 다시 해주세요. 네. 아니 이게 생방송의 네. 묘미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네. 저희 그러니까 현장 방송의 묘미이기 때문에 네. 짚고 이거- 넘어갑시다. 손바닥의 절반은 뭡니까? 이거 재밌으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이거 재밌으니까 살리고요. 일단 이 부분 그리고 한 두세 손가락 정도 약간 꼽을 수 있는 JJK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부처님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한 두세 명 정도 떠올릴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장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래퍼 중 한 명이고요. 그 네이버 저희 현장에서 예. 들으면서 바로 감탄했고 예. 바로 인정하고 승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섭외를 이제 부탁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지난달에 끝난 그 11회 한국 대중음악상 시상식에 힙합 부분 싱글에서 이제 JJK님의 360도라는 그 길거리의 즉흥 랩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이 대중음악상의 후보로 올랐었죠. 네. 수상은 아쉽게도 그러니까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네. 대중음악상 네. 대중음악상의 이제 랩 부분 뭐 수상이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후보로 올라갔다고 해서 한 뭐 약간 아쉽네요. 한 뭐 그러면 10억 곡의 노래 중에서 5곡 안에 든 거니까요. 내년에 네. 다시 이런 기획이 있을 때 모셨을 때 네. 그때는 작년에는 이제 후보였는데 올해는 수상을 하셨다. 네. 뭐 사실 농담이죠. 상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예. 대중들이 사랑해주고 네. 내가 창작하는 음악을 인정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네. 그리고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봉현 씨 진행해야 되는데 무슨 그게 자기 왜냐면 있어. 지금 내용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예. 말씀하셨는데 그 어떻게 즉흥적으로 그렇게 랩의 형식을 지키면서 뱉을 수가 있지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바로 랩이 이 예술적으로 폄하되어야 하지 않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 게 왜냐하면
물론 시는 지금의 현대 시는 그 외형률에서 많이 좀 자유로워졌잖아요. 근데 랩은 지금 현재 그 역사의 한 가운데에서 봤을 때 외형률이라는 그 형식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라임 형식을 다 지키면서 내용도 자연스러워야 되고 표현도 기가 막혀야 된다. 이것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을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쉬운 것이고 이것이 다른 예술에 비해서 뭐 폄하되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할 지점을 던져주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해 주셨네요. 네. 혹시 이거 준비해 오신 겁니까? 전혀 아니죠. 바로 이것도 즉흥 설명. 즉흥 설명. 네. 프리스타일 해설. 저희가 봉현 씨 사실 섭외하면서 좀 주저했던 게 저분 말이 많아서 저분이 진행을 하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오늘 약간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와 랩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니까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선시대 유생들이 즐기던 시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가지고 논다는 점에서는 서로 통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혹시 시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시를 짓고 뭐 풍류를 즐기며 노는 그런 모임 같은 것도 있나요? 그런 모임은 일단 없고요. 네. 사실 좀 아쉽네요. 그건 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풍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주 세속화된 방식이 음풍농월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풍류를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자연의 말과 인간의 말이 같았을 때 이렇게 우리한테 온 어떤 삶의 태도, 네. 사상 뭐 이런 것일 텐데 행복한 시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행복한 시의 시절이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인간의 말과 자연의 말이 계속 달라지고 뭐 인간의 말이 계속 타락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시의 입장에서 보면 풍류를 생각해 볼 때 그 인간의 말과 자연의 말이 같았던 시절로 계속 말을 되돌리려고 하는 게 시라면 네. 이제 지금 겨우 간신히 남아 있는 풍류라는 것은 그 시 속에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네. 이때까지 봉현 씨가 해설을 해왔는데 이 사람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대본에 이 사람한테 던지는 질문이 있어. 힙합계에도 이런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봉현 씨가 요즘 진행하고 있는 모두의 마이크. 이것도 뭐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제 제가 간단히 해주십시오. 가리온이라는 힙합 그룹과 함께 매주 일요일 날 저녁에 이제 모두의 마이크라는 행사를 주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마이크는 모두의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력이 어떠하든 랩을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와서 랩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고요. 그래서 마포구청의 한 공간에서 랩을 하고 싶은 누구나 와서 무대에 올라서 랩을 하고 모르는 사람끼리 뭐 호응도 하고 그리고 마음에 들면 교류도 할 수 있고 또 비단 그런 창작 무대만이 아니라 뭐 제가 뭐 진행하는 뭐 라디오 공개 방송을 거기서 진행한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뭐 랩과 음악에 대한 이슈를 뭐 세미나 형태로 열기도 하고 그렇게 매주 진행하는 그런 모임이 있고요. 예, 2부에서 나오실 이제 플리지라는 래퍼분도 그 모두의 마이크라는 곳에서 이제 만나서 제가 섭외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새삼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봉현 씨에 대한 존경심이 무럭무럭 샘솟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JJK님도 한 말씀. 예. 좀 전에 말씀 주신 그 모두의 마이크를 제외하고서라도 외에도 이런 그 좀 전에 말씀 주신 그 네. 시인들의 모임과 같은 래퍼들의 모임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있어요. 전국적으로요? 전국적으로요.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대전도 있고 서울도 있고 전국적으로 있는데 좀 전에 모두의 마이크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하는 게 특징이라고 하면은 그 힙합 고유적으로 이제 사이퍼라는 동그랗게 원을 그려서 네. 그리고 래퍼들이 그렇게 동그랗게 원으로 모여서 이제 즉흥 랩을 이제 돌아가면서 마이크 없이 그냥 육성으로 주고받는 게 있어요. 그런 형식의 놀이가 있는 건데 네. 그게 이제 또 똑같이 모두의 마이크처럼 거의 매주 일요일 뭐 낮 시간이나 뭐 저녁 시간에 랜덤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뭐 도시별로 뭐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시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약간 일기와 같은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주고받는 그런 형식인데 네. 뭐 오늘 여기에서 이제 말씀 주시는 그런 풍류 네. 그것과 맞닿은 형식이 된다면은 더 뭔가 격 있는 즐거운 네. 모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네. 래퍼들 사이에서는 이런 모임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굉장히 그 녹음에 임하는 자세도 굉장히 프리스타일적이에요. 저 대답하다가 전화 오면 전화 끊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때까지 김근 시인의 시와 랩을 들었고요. 이제는 또 다른 초대 손님 배수연 시인
함께 작품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요. 네. 신작 시를 써오셨잖아요. 네. 제목이 비누예요. 네. 예, 어떻게 해서 이 비누라는 작품을 쓰시게 됐나요? 그러니까 비누 요즘에 나오는 비누들 보면 알뜰랑 말고 이렇게 아니 예. 특정 브랜드 얘기해도 되나요? 아, 상관없습니다. 국내 저희 국내 국민 비누. 최초의 알뜰랑 협찬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예, 광고 아니. 부탁드립니다. 알뜰랑. 그 공방에서 만드는 비누나 이렇게 공방 외에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비누 안에 꽃잎이나 과일 열매 그다음에 나뭇잎 이렇게 들어 있는 상태로 굳어 있는 비누를 제가 얼핏 네. 봤어요. 네. 그래서 그 비누에 대한 이미지가 떠올랐고 그리고 제가 시를 쓸 때 어떤 이미지에 대한 착상을 하면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듯이 이렇게 시를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미지하고 그다음 떼죽음에 대한 그 단어의 강렬함을 이렇게 비누라는 이미지하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시를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밤에 처음 벚꽃을 봤거든요. 밤에 벚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그 우리가 봄을 맞이할 때 봄이 하나 왔다, 두 개 왔다, 세 개 왔다 이렇게 돼갖고 꽉 차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떼죽음처럼 이렇게 몸에 우두두두 막 이렇게 네. 오는 것처럼 저도 어저께 그렇게 봄을 봤어요. 벚꽃을. 그래서 가끔 뉴스에서 민물고기 떼죽음 네. 이렇게 갑작스럽잖아요. 그거에 한 봄의 이미지를 제가 연결해서 시를 써봤습니다. 네. 사실 그 비누라는 건 굉장히 깨끗하고 네. 청결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떼죽음은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인데 들으면서 비누로 때를 벗겨내잖아요. 네. 그래서 비누로 때를 죽이는 거다. 어. 그런 그 뭔가 메타포 이런 것도 네?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그냥 저 혼자 상상해봤어요. 그럼 더욱더 네. 그 설명을 들을수록 이 시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배수연 시인의 신작시 비누 낭독을 듣고 그 다음에 다시 JJK님의 프리스타일 랩 공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누. 새 비누가 생겼다. 손바닥 위에 각이 지고 투명한. 코를 대면 찻잔에 두른 금태처럼 가느다란 향기. 맑은 비누 안에는 꽃송이들이 피어 있었다. 어린 동생과 나는 그 꽃잎을 만지고 싶어 빨래를 하러 숲으로 달렸다. 물을 길어 질긴 가지와 낙엽들을 문지르면 푸른 거품 속에서 폭죽처럼 향이 터지고 부푸는 거품에 떠다니는 동생의 작은 어깨. 우리는 온몸에 떼죽음 같은 봄. 거품이 삭은 자리마다 이끼가 피었다. 우리는 이끼 위에 쓰다만 비누를 던져놓고 맨 가슴으로 누워버렸다. 잠이 든 사이 비누 안에 꽃잎들이 빠져나와 우수수 숲을 기어다니는 것을 감은 눈으로도 볼 수 있었다. Yeah. 어젯밤 어머니가 나에게 돌아와 네가 아기 때 씻은 비누야 하면서 나에게 주셨지.
아 이게 아직도 나오나봐 하는 신기한 얼굴은 나는 잊을 수가 없었지. 그 비누로 오늘 하루 묻은 때를 씻어내리고 그 향기를 맡을 때마다 나는 내 어깨에 양어깨에 달려진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뿐이었어.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난 왜 이렇게 오늘 땀을 흘리면서 사는 걸까? 내가 어디로 가는 건지 이 비누 향기를 쫓아 어딘가로 사라지고 마치 없었다는 듯이 나는 이곳에서 사라져 어딘가로 날아가. 저기 초록색과 갈색 빛을 따라가 숲 안으로 돌아가. 마치 커다란 바위처럼 나는 그곳에 앉아 그냥 잠이 들었네. 잠이 들어 나는 꿈을 꿔. 이곳에서 사라지며 마치 비둘기처럼 어딘가로 날아가서 나는 자유로이 또 자연과 함께 하나가 되는 꿈을 꾸지.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죽음을 향해 가는 걸까? 이 무거운 어깨 양어깨 모든 결림들을 나는 풀어내리고 싶네. 비누 향기를 쫓아. So hard, so hard. Some nights I wish upon a star. Too late, too late, too late. I can't go 너무 back 늦었어. to what I was before. I I know, know. I know, I know. All I know is how to get back off the ground when I fall. I won't give Yeah. up, 'cause I know it'd be worth it in the end. Yo. 우리 손 위에 얹어진 수많은 기계들 그것에 나는 중복당해버리네. 정복당해버린 나의 영혼. 나는 핸드폰이 아닌 다른 걸 쥐고 싶었어. 나의 손으로 만지고 싶어 나 자신을. 그리고 너를 너와 시선을 맞추고 싶어. 여기서 죽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도드리네.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나 아직도 어지럽기만 해. 하늘에 떠있는 해 그 열기를 나는 바라보며 자연을 계속 꿈꾸네. 자연적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뭔지 나는 어디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나는 떠나고 싶어졌지. 하지만 그놈의 돈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뿌리를 내려 떠날 수도 없었네. Yeah. 마이크 하나와 노트패드 그거면 충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 어머니가 주신 그 비누로 오늘 밤 나를 씻어내리면 내 영혼조차 정화되는 걸 나는 느껴만가. 애기 때로 아니 아가 때로 아니 그보다 더 전에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돌아가서 다시 태어난다면 속박당하지 않은 채 내 영혼의 자유를 외칠 수 있을까? 모르겠네. Yeah. Fade out.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도 멋진 낭독과 멋진 공연 감사합니다. 정말 같은 제목의 시와 랩인데 분위기는 또 이렇게 각자의 개성을 담아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구나 싶어서 정말 감탄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배시님 어떻게 네. JJK님의 랩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 아까 눈물 났어요. 진짜요? 그런 걸 지금 굉장히 보이세요? 웃고 계신데? 아니. 휴지 눈 주세요, 빨개졌는데. 비누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씻어서 내리는 거에 대해서 또 책상을 하신 것 같고 자기 고백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고 감동적이고 그랬습니다. JJK님은 이번 거는 또 랩하시면서 어떤 영감이 내려왔나요? 네, 우선 즉흥적이다 보니까 좀 아쉬웠던 거는 제가 이 시에서 찻잔에 두른 금태처럼 가느다란 향기라는 게 되게 이 한 줄이 되게 좋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네. 이게 너무 그 비누 향기를 너무 그 참신하고 네. 딱 정확하게 표현을 눈에 한 딱 것 보이는 같아요. 것 같죠. 네네. 네. 그래서 이 한 줄이 너무 좋아서 즉흥적이지만 이걸 되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즉흥적이라서 할 수 없었던 게 좀 아쉽고요. 어쨌든 제가 이 시를 읽고서 여기에서 드러난 이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묘사된 이 그냥 글 자체가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이 비누를 연상해서 이런 아름다운 자연적인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묘사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상대적으로 제가 너무 더러운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너무 찌든 것 같고 막 뭔가 저도 배수연 씨 만날 때마다 제가 되게 맑잖아요. 나중에 사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되게 뭔가 맑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대적으로 뭔가 더럽혀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떠나고 싶은 이 시 안에 이런 풍경 속으로 떠나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에서 네 즉흥 랩을 한번 네. 해봤습니다. 와. 이렇게 JJK님이 또 열심히 그리고 창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해주셨는데 배시님은 종종 힙합 들으시는지요? 네, 종종 듣죠. 자주는 아. 아니지만 종종. 네. 네, 들을 때마다 좋아요. 들을 때마다 네. 좋습니까? 나중에 또 JJK 네.
래퍼와 아, 그래서 제가 콜라보레이션 찾아서 한번. 네. 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음악 어떻던가요? 너무 좋았죠. 그래갖고 계속 반복 재생하고 네. 여기 김봉현 평론가한테 너무 좋다고 그리고 제 순서에 해주신다고 그래서 더 기분이 좋았어요. 어제 저한테 계속 JJK님 뭐 칭찬하고 보고 싶다고 해서 번호 달라고? 그래서 아, 제가 그건 좀 짜증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배시인님은 이렇게 지금 음악이잖아요. 네. 음악이나 뭐 춤이나 뭐 다른 장르의 어떤 예술에서 영감을 받는 것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마침 이렇게 랩으로 풀어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시를 쓰고 그거를 랩 가사처럼 조금 네. 바꿔봤어요. 그래갖고 보여드린 적 있는데 우리 최민석 그렇죠. 네. 작가님한테 제가 랩을 되게 못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쓰고 나서 랩처럼 읽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어색하고 또 저는 이렇게 시가 랩보다는 그래도 또 함축성이 강하고 문학성도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랩으로 이렇게 돌려놓으니까 그냥 랩보다 훨씬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힙합 그 장르에 대한 그런 영감에서 시를 또 써본 적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원래 힙합과 랩에 관심이 많으셨군요. 뭐 없진 않죠. 아,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음악과 시를 함께 네. 즐기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흥이 나는데요. 생각해 보면 요즘은 풍류를 즐긴다는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민족이 그 어떤 민족보다 풍류를 즐길 줄 아는 민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각박해진 탓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인지 진정으로 즐긴다는 게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풍류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진심으로 즐기고 있다고 느끼면 되는 건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풍류란 어떤 건지 한 말씀씩 듣고 오늘 이 자리는 1부는 마치려고 합니다. 자, 김근신에게 풍류란. 네, 뭐 저도 아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낭독회 같은 게 우리가 같이 서로 감정과 뭐 목소리와 이런 것들을 교류하면서 뭔가 다른 것들을 떠올릴 때 이런 게 풍류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배소연 시인에게 풍류란? 흥이 있는 거. 네, 흥이 있는 거? 흥이 나고 네, 케미가 서로 통해서 오늘은 풍류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김봉은 평론가. 라디오 스타 같네요.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풍류란 아니 김봉현에게 자기 자랑이란? 나 자신. 그거. 나 자신. 풍류는 그냥 제가 오랫동안 즐기지 못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여자친구 성공을 위해서. 여자친구 없는 지 오래됐으니까. 작년에 헤어졌으니까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JJK 님에게 풍류란? 아, 네. 처음에 저는 풍류 그래서 제가 그 단어에 느낀 거는 되게 품격 있는 노름? 약간 이런 식으로 느껴졌었어요. 네. 그렇게 느껴졌는데 오늘 그 김근 시인님께서 그 자연의 언어와 그 인간의 언어의 만남? 저는 아예 몰랐던 접근이었거든요.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되게 멋있는 거고 힙합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아무래도 힙합이라는 장르는 되게 도시적이어서 그런 도시적인 언어와 만남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번 가져봤고요. 네,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서 1부를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봄날의 풍류를 즐기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모두 즐거우셨나요? 여기서 시와 랩의 전격 소통 작전 1부는 막을 내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시인들과 래퍼를 모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물론 문장의 소리에 짧은 터줏대감 봉현 씨는 2부까지 쭉 같이 갑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